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신라가 말기에 이르러서 귀족들의 왕권 다툼이 심해지고 농민들이 봉기하면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진다고 배웠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이를 틈타서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들이 득세해서 신라는 호족 중심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족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궁예와 견훤은 각각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세워서 신라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삼국 중에서 후고구려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가 폭정으로 쫓겨나고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왕건은 곧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고려로 고치고 수도를 개성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북쪽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왔는데 왕건은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왕건의 포용 정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국력이 다해가는 신라에 대해서도 친신라 정책을 펼쳤는데요. 결국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보존하기 힘들다 판단해서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 고려와 패권을 놓고 다투던 후백제가 왕권 다툼을 놓고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왕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마저 멸망시키게 됩니다. 결국 후삼국은 왕건의 고려에 의해서 통일되었습니다. 고려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하지만 고려는 아직은 지방 호족들의 힘이 강력한 호족 연합체적 국가였습니다. 왕건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호족들을 달래고자 호족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왕건의 부인은 무려 29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호족의 딸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왕건은 호족을 견제하고자 사신관 제도나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기인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족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고 실제로 왕건이 죽게 되자 호족들이 고려의 왕권 다툼에 개입하게 되면서 고려 왕권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은 바로 이런 시기에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호족들을 통제하고자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노비를 자신들의 수족이자 사병으로 부리면서 그 힘을 과시했는데 광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대거 풀어줌으로써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해서 호족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광종의 이런 정책은 호족들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반발하는 호족을 대거 제거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광종의 이런 호족 숙청 덕분에 고려 성종은 고려 통치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이성육부제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중대사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재신과 추밀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사대의 관료나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이들에게 쓴소리 역할을 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해서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 과거제도를 보겠습니다. 고려 과거제는 크게 문과, 승과, 잡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과가 가장 권위 있는 시험이었고 일부 가문은 문과 시험을 통해서 대대손손 고위 관직을 독점해 갔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문이 고위 관료직을 독점한 것을 두고 문벌 귀족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5품 이상의 관료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가문에게 계속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지방제도를 보겠습니다. 고려 지방제도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는데요. 도가 5개, 국경지대인 계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고려는 각 지방에
중앙정부에서 보낸 지방관 파견을 원칙으로 했지만 실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각 지역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속현은 각 지방의 유력자인 향리, 즉 이전의 호족 출신들이 자치적인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려 지방제도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려 통치 체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려 전기 왕들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고려 통치 체제와 과거제도, 지방제도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되짚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